수험생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을 향한 여정 다들 잘 이어가고 계신가요? 네,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심층 탐구 시간에는 여러분의 책상 위 풍경을 조금 색다르게 그려보려고 해요. 색다르게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막 수능 연계 교재랑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어진 노트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수험생의 일상이죠. 네. 그런데 그 옆으로 완전히 텅 빈 도시를 비추는 흑백 사진 한 장이랑 전 세계를 막 연결하는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 불빛들이 교차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대비되는 두 이미지네요. 네. 이 상반된 두 이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 2027 수능 특강 4강 2번 지문이죠. 네. 주제가 Citizen Journalism and the News Desert, 즉 시민 저널리즘과 뉴스 사막입니다. 맞아요. 이 시간이 단순히 그냥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쓱 넘어가는 시간은 절대 아닐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공부하면 실전에서 무너집니다. 네, 출제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단어들을 배치했는지, 그리고 이 지문이 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묵직한 메시지가 뭔지 두 가지 시선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장 단위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글이 어떤 거시적인 논리 구조, 즉 logic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좋겠어요. 숲을 먼저 보는 거네요. 그렇죠. 이 지문은 문제 상황을 먼저 딱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랑 새로운 패러다임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이고 깔끔한 구조를 취하고 있거든요. 글의 도입부에서 그 전문 언론인들이 지역사회를 떠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부터 짚잖아요. 맞습니다. 이른바 뉴스 사막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조명하죠. 그리고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가? 바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그 막중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글쓴이가 던지는 키워드가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져온 정보의 민주화라는 기술적 도구예요. 기술이 무기가 되는 거군요. 네, 최종적으로 이 글은 권력을 넘겨받은 시민들이 단순한 뉴스 소비자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정보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로 진화했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게이트키퍼. 진짜 중요한 단어네요. 네, 이 흐름을 머릿속에 뼈대로 세워두시면 글을 읽는 내내 절대 길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논리적 전개가 정말 명확하네요. 문제 제기부터 해결책, 그리고 새로운 역할 부여까지. 그럼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첫 번째 핵심 문장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문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뉘앙스를 한번 캐치해보세요. Increased community engagement by professional journalists will not solve the problem because traditional news organizations have abandoned many communities, leaving behind news deserts. 첫 문장부터 굉장히 단호하죠. 완전 단호해요. 전문 언론인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딱 선언하고 있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전문가들이 더 개입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약간 비틀면서 시작하니까 독자의 주의를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빌드업이 좋네요. 여기서 글쓴이는 전통적인 뉴스 기관들이 이미 지역사회를 버렸다는 기정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장 구조적으로 우리가 실전 독해에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후반부에 딱 등장합니다. 콤마 뒤에 나오는 Leaving Behind News Deserts 부분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분사구문이죠. 사실 분사구문이 나오면 보통 콤마 뒤에 ing가 오니까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동시동작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많은 지역사회를 버리면서 뉴스 사막을 남긴다 이렇게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의미가 아예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글의 인과적인 맥락을 100% 살려주지는 못하거든요. 100%가 아니다. 네, 글쓴이는 시간의 흐름과 그 결과의 무게감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언론사들이 지역을 떠났다. 그 결과로 뉴스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이 남겨졌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쭉 밀고 나가는 이른바 결과적 용법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날카롭습니다.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요? 네, 그래야 독해의 속도도 안 끊기고 출제자가 의도한 상황의 심각성도 훨씬 더 잘 와닿게 되거든요. 그 결과로 직진하는 독해. 이거 실전에서 시간 단축하고 문맥 꽉 잡는 완전 꿀팁이네요. 그리고 이 문장 끝에 등장한 뉴스 디저트, 즉 뉴스 사막이라는 키워드도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비유잖아요. 그렇죠. 아주 매력적인 비유죠. 저는 이 단어 조합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했어요. 물이 말라버린 사막처럼 우리 동네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 정보의 샘이 완전히 말라버린
말라버린 소외된 지역을 의미하잖아요. 시각적으로 확 와닿는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막 폐기물 공장이 몰래 들어오는데 그걸 취재할 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게 바로 뉴스 사막의 무서운 현실인 거고요. 이거 빈칸 출원해서 출제자들이 진짜 탐낼 만한 개념어 같아요.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정보가 메말라버린 척박한 사막.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곳에 우물을 파고 물을 길어 올려야겠죠? 누군가는 해야만 하죠. 그 역할을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 사막에 남겨진 사람들, 즉 시민들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다음 논리입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짊어지게 된 책임을 다루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시민들이 짊어지게 된 책임을 묘사하는 두 번째 핵심 문장입니다. In those places, citizens must take up the responsibility for discovering information, holding the powerful accountable, and telling the news for themselves. 바로 이 문장의 구조적인 리듬감입니다. 네, 저도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구조적으로 되게 묘한 리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리듬감을 느끼셨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아주 정확히 파악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문이 수능어법의 영원한 단골 손님, 바로 병렬 구조, parallel structure. 아, A, B, and C 구조네요. 맞습니다. 전치사 for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세 개의 동명사 구가 나란히 열거되어 있죠. Discovering information, holding the powerful accountable, 그리고 and로 연결된 telling the news까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네요. 형태소와 무게감이 팽팽하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죠. 이 병렬 구조가 진짜 어법 문제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보통 마지막에 있는 텔링 부분을 투텔이나 아니면 그냥 동사원형 텔로 쓱 바꿔놓고 밑줄을 긋는 식으로 함정을 많이 파놓죠. 전형적인 오답 패턴이죠. 문맥상 뉴스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구문을 안 보고 그냥 의미로만 풀려고 하면 10중8구 낚이게 되는 마의 구간이에요. 정확합니다. 등위 접속사 and나 or, but 같은 단어들이 보이면 문장 구조의 저울이 양쪽으로 팽팽하게 수평을 이루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합니다. 눈으로 저울질을 해놔야겠네요. 게다가 글쓴이가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병렬 구조를 쓴 이유는 단순히 문법적인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보를 찾고 권력을 감시하고 뉴스를 전달하는 이 세 가지 행위가 시민 저널리즘을 구성하는 동등하고 필수적인 세 개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형태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아, 문장의 구조가 곧 메시지가 되는 셈이네요.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깊이 파고들 부분이 있는데요. 가운데 딱 끼어 있는 holding the powerful accountable 이라는 표현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accountable를 보통 단어장에서는 책임이 있는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권력층, 더 powerful을 대상으로 쓰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급 어휘이자 개념입니다. 콘텍스트, 즉 문맥에 맞춰서 아주 입체적으로 번역해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 단어죠. 권력층이 책임이 있다는 단순한 상태 묘사가 아닌 건가요? 네, 아닙니다. 언론이 사라진 틈을 타서 부패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인이나 기업들을 향해 시민들이 직접 당신의 결정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져라 라고 추궁하고 견제하는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시 행위를 의미합니다. 와, 그 책임져라 하고 멱살을 잡는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대형 언론사들의 탐사보도팀이 하던 일을 이제는 평범한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다는 이 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저 어카운터블이라는 단어 하나에 확 응축되어 있는 거죠. 권력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묻는 행위, 이거 정말 무거운 역할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특별한 자본이나 취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이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저 거창한 권력 감시랑 뉴스 전파를 다 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동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게 세 번째 핵심 문장입니다. 아, 해결책이 등장하는군요. 제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The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disruptions caused by computers and the internet allows citizens to retake control of local news and it calls them to take greater care in the gathering and dissemination of what they discover. 기술 혁신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을 아주 멋지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여기서 시민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철회된 정보의 민주화. 맞습니다. 문장의 뼈대인 신텍스를 딱 살펴보면 오형식 구조인 allow A to B 구조, 즉 A가 B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가 쓰였어요. 무생물 주가인 the democratization, 정보의 민주화가 A에 해당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B, 즉 지역 뉴스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논리 구조죠. 단순히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군요. 네, 추상적인 기술 발전이 어떻게 대중에게 실질적인 권력, 즉 임파워먼트를 이양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문장입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코드 스위칭을 조금 해볼게요. 네. 이 중간에 대시로 삽입된 수식어구에 disruptions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죠. 네, 보통 disrupt라고 하면 뭐 방해하다, 붕괴시키다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들 암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기술계에서 자주 쓰이는 혁신이나 판을 완전히 뒤엎는 긍정적인 격변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알던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로 싹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맥 속에서 단어의 색깔을 파악하는 유연함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단어를 1대1로 기계적으로 외우면 이런 문장에서 턱 막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 후반부에는 수능어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In the gathering and dissemination of what they discover. 바로 이 부분입니다. of what? 네, 전치사 of 뒤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왜 하필 what이 쓰였는지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모의고사에서 맨날 훈련하는 왓대 대세 구별이네요. 뒤에 이어지는 데이 디스커버리를 딱 보면 주어 데이랑 동사 디스커버는 있는데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쏙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죠. 이렇게 뒷문장이 불완전하면서 동시에 전치사 뒤에서 명사 역할을 해야 하니까 선행사를 딱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즉 뭐뭐하는 것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완벽한 분석입니다. 이 문장에서 dissemination이라는 어휘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발음도 좀 어렵죠. dissemination. 네, 보급, 전파를 뜻하는 다소 난이도 있는 단어인데요. 시민들의 역할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게더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역사회에 책임감 있게 퍼뜨리는 디세미네이션까지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이 통제권을 줬으니까 그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감을 같이 요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의 격변이 가져온 정보의 민주화,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정보 전파의 책임감, 이야기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문의 클라이맥스이자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딱 보여주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집중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주세요. 먼저 네 번째 문장입니다. Journalism belongs to the people rather than to professional journalists. 저널리즘은 전문 기자가 아니라 대중의 것이다. 와,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갈게요. The same technology that has shifted the balance of power toward the people gives them the tools to serve as gatekeepers to information. 권력의 균형을 대중에게로 이동시킨 바로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정보 문지기 역할을 할 도구를 제공한다. 이 두 문장은 지문 전체의 주제를 꿰뚫는 핵심적인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부터 딱 살펴보면 독해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그널 워드가 보여요. 바로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뭐뭐가 아니라 입니다. A rather than B 구조네요. 네, 이 형태를 취하면서 언론의 주인이 과거의 거대 미디어나 전문 기자에서 평범한 대중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아주 극적인 대조를 통해 강조하고 있죠. 확실하게 선을 긋는군요. 이런 명확한 대조 기법은 글의 요지나 빈칸을 찾는 문제에서 정답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소유권의 완벽한 이전이네요. 제가 아까 이 다섯 번째 문장을 쭉 읽으면서 문법적으로 아주 조심해야 할 지뢰를 하나 밟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문장의 진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단수 명사 the same technology입니다. 그렇죠, 테크놀로지. 그런데 그 뒤에 관계대명사절인 that has shifted the balance of power toward the people 이 수식어구로 엄청 길게 따라붙으면서 동사의 위치를 저 뒤로 밀어냈어요.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학생들 시선은 자연스럽게 동사 바로 앞 단어에 딱 머물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마침 동사 코앞에 the people이라는 복수명사가 떡하니 놓여있죠. 여기서 people이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 형태인 give가 와야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글의 척추에 해당하는 진짜 주어 technology와 진짜 동사 gives를 정확하게 매칭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는 오늘 다루는 지문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바로 gatekeepers, 정보 문지기입니다. 시민들이 정보 문지기가 되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는 걸까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검문을 하죠.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안전한지 진짜 필요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문을 열고 닫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잖아요. 이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어떤 뉴스가 우리 지역사회에 진짜 유의미한지 어떤 정보가 내 이웃에게 필요한 진실인지를 누군가는 필터링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 막강한 권한을 거대 언론사의 데스크나 편집국장
편집장들이 다 독점했었죠.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어떤 기사를 실을지 그들이 딱 결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지문은 이제 그 권한과 책임이 대중의 손으로 넘어왔다고 말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잣대와 기준으로 정보의 문을 열고 닫는 주체적인 편집장이자 판단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언론 소외지, 즉 뉴스 사막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전달하는 수동적인 배달부에서 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걸러내는 능동적인 편집장으로의 진화. 이렇게 게이트키퍼의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니까 파편화되어 있던 지문의 내용들이 하나로 쫙 꿰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됐죠. 자, 숨가쁘게 달려와서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를 요약할 시간입니다. 이 지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코어 보캐블러리를 문맥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 권 짚어볼까요? 네, 흐름 따라가 봅시다. 전문 언론인의 인게이지먼트, 즉 관여가 부족해져서 지역사회가 뉴스 데저트, 뉴스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권력층을 어카운터블하게, 즉 책임지게 만드는 역할을 딱 떠안았죠. 아주 매끄러운 연결입니다. 마침내 지역사회의 렐레벤트한 유의미한 정보를 걸러내는 게이트키퍼, 정보 문지기로 거듭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단어들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만 완벽히 파악해도 이 지문의 논리는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단어들을 논리적 흐름으로 묶어내는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단 한 문장, The Main Idea를 제가 정리해드리며 전체적인 뼈대를 완성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Technological progress empowers citizens to fill the void left by traditional media, acting as independent information gatekeepers for their communities. 우리말로 싹 풀이해보면 기술 발전은 시민들에게 전통 미디어가 남기고 떠난 공백, 즉 void를 메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며 empowers, 그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독립적인 정보 문지기 gatekeepers 역할을 하도록 이끈다. 이거네요. 네, 이 한 문장 속에 원인이 되는 기술 발전, 문제 상황인 미디어의 공백, 그리고 최종 결과물인 시민 문지기의 탄생까지 아주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 핵심 요약문을 가장 중심에 딱 두고 오늘 우리가 짚어본 문법적 구조와 어휘의 뉘앙스를 살을 붙인 듯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형광펜으로 빽빽해진 여러분의 교재만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사고력과 독해력도 한 뼘 더 깊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수능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지문과 날카로운 통찰을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